인도네시아 경제 불안,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이 영상은 인도네시아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와 자금 유출 이슈를 바탕으로 한 나라의 신뢰와 불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해설 영상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경제적 불안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집을 떠납니다. 기업은 불안하면 투자를 멈춥니다. 그리고 돈은 불안하면 나라를 떠납니다. 돈에는 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빨리 도망치는 게 바로 돈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자금 탈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 증시가 며칠 사이에 폭포처럼 무너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주식시장 이야기나 환율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신뢰가 흔들릴 때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불안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기는가?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경제 위기 속에 숨어있는 신뢰와 불안의 심리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남의 나라를 비웃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먼저 이 문장 하나를 기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돈은 용감하지 않습니다. 돈은 겁이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강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사람이고 사람은 이익 앞에서 대담해지지만 위험 앞에서는 누구보다 빨리 몸을 사립니다. 밤늦게 혼자 걷다가 어두운 골목을 만나면 우리는 굳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 골목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 골목에서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느낌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도 정확히 그렇게 움직입니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돈은 이유를 끝까지 캐묻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그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경제 뉴스가 아니라 심리 이야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뒤에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차분하게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을 빼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MSCI라는 이름입니다. MSCI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일종의 세계 지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느 나라를 선진시장으로 볼지, 신흥시장으로 볼지, 아니면 그보다 더 아래인 프런티어 시장으로 분류할지를 정합니다. 이 지도를 따라 움직이는 글로벌 자금이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 나라의 등급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그 나라로 돈이 흘러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MSCI가 인도네시아를 향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인도네시아 상장 기업들의 지분 구조가 계속 불투명하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서로 얽힌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진짜 시장에 풀려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주식은 얼마나 되는지 그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넣고 빼는 외환시장에도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붙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나라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 시장을 믿어도 되느냐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MSCI의 경고가 나온 직후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하루 만에 7% 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한 번 크게 밀렸습니다. 이틀 사이에 시장이 휘청거린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추면서 만약 시장 등급이 실제로 강등된다면 최대 13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실물 경제에서도 부담이 겹쳐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인도네시아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이자 자원 부국인 나라가 말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수입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국제 정세가 얽혀 있습니다. 주력 상품인 광물 수출은 줄어든 반면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뛰면서 기름 수입은 늘었습니다. 원자재 수입도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애초에 전문가들은 그달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가도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 3.08%에서 6월 3.34%로 올라 중앙은행이 관리하겠다고 정한 목표 범위의 위쪽 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증시가 흔들리고 무역이 적자로 돌아서고 물가가 오르고 통화 가치가 불안해지고 이 신호들이 한꺼번에 겹치자 외국인 자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떠나기로. 여기서 저는 표현 하나를 조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인도네시아 경제 붕괴라거나 국가 파산 직전 같은 자극적인 말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도 아니고 공포만 키울 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신뢰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인 루피아가 조용히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 뉴스는 보통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해서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투자자는 왜 그렇게 차갑게 떠나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투자자는 냉혈한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가 어렵다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제일 먼저 돈을 빼서 도망칩니다.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행동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아주 인간적인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불안 회피입니다. 인간은 손실을 이익보다 훨씬 더 크고 아프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10,000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벌 기회보다 잃지 않을 안전을 본능적으로 먼저 챙깁니다. 투자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아니라 경보음이 먼저 울립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돈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기억으로 움직입니다. 한번 신뢰를 잃은 시장은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았던 기억보다 배신당한 기억을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선명하게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번 거짓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작은 물음표가 계속 떠오릅니다. 이번엔 진짜일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딱 한 번인데 의심은 그 뒤로 오래오래 남습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투자자는 완벽한 나라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나쁜 소식은 계산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성은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의심이 싹튼 시장에는 돈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경제 문제이자 동시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신용도라는 딱딱한 단어 안에는 사실 믿음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네. 우리랑은 상관없잖아. 그런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지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환율이 치솟고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멀쩡하던 기업이 문을 닫고 나라의 신용이 통째로 흔들리던 그 시절을 우리 사회는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로 시작됩니다. 환율, 금리, 적자 이런 숫자들로요. 하지만 그 위기가 진짜로 무서워지는 건 그 숫자가 사람들의 마음 쪽으로 옮겨 붙는 순간입니다. 숫자는 신문 일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저녁 식탁에 한숨이 되고 잘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되고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는 막막함이 됩니다. 위기의 진짜 얼굴은 통계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뉴스를 보면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건 우리가 지나온 길이고 어쩌면 세상 어떤 나라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돈이 떠나고 돈이 떠나면 사람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 순서는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든 한국이든 그 어디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건 너희 나라가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겪었고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은 겸손하게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위험하다에서 끝나는 건 너무 얕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흔들린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투자자는 완벽한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예측 가능한 나라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규칙이 분명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신뢰는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공시를 강화하고 시장에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MSCI는 이런 노력을 지켜보겠다며 등급 재검토 결정을 곧바로 내리는 대신 2026년 11월까지 미뤄졌습니다. 완전한 안심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한 겁니다. 신뢰라는 건 이렇게 하나씩 증명해가며 되찾는 겁니다. 둘째는 일관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나쁜 뉴스보다 더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락가락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메시지를 주면 투자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가장 먼저 짐을 쌉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말이 바뀌지 않는 나라. 재미없어 보이지만 돈이 가장 사랑하는 건 사실 이런 지루한 안정감입니다. 셋째는 국민의 불안을 다루는 일입니다. 경제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건 숫자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지갑을 닫게 만들고 소비가 줄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그러면 불안은 또 커집니다.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언론도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포를 부풀리는 대신 사실을 차분히 해석하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필요한 건 비명이 아니라 침착한 목소리입니다. 이제 처음 던졌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나라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 말이 조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돈보다 먼저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순서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먼저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돈이 떠납니다. 돈이 떠나면 그제야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는 희망적인 면도 있습니다. 반대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신뢰가 돌아오면 돈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돈이 돌아오면 사람들의 마음에도 다시 온기가 돕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이야기는 인도네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회사든 어느 사람이든 결국 무너지는 이유는 같습니다.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유도 같습니다. 어렵게 그러나 한 걸음씩 신뢰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돈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는 곳에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돈은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돌아옵니다. 마치 한번 등 돌렸던 사람이 진심이 증명되면 결국 다시 손을 내밀듯이 말입니다. 오늘 인도네시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건 결국 이 한 문장입니다. 경제는 숫자로 시작되지만 사람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단 하나의 다리가 바로 신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